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청소년 소설 작가이시고요. 책,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이야기 덕후. 그리고 10대 시절부터 공모전에 도전해서 100번 정도 떨어진 뒤에 성공한 불굴의 작가. 바로 김혜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도전을 하다가 하이킹걸즈라는 작품으로 제1회 블루픽션 상을 받으시면서 어린이 청소년분들께 혜성과 같이 등장하셔서 이후에 다이어트 학교 500년째 15 등의 청소년 소설들로 작품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고, 또 동화로 헌터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작품이죠. 헌터걸과 맞아 언니 상담소 같은 작품들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불굴의 의지를 우리가 담아서. 네, 먼저 우리 어라친의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내 최애 아이스크림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을 소개할까 합니다. 1. 끌레도르 아이스크림. 끌레도르 아이스크림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플러스 초코 플러스 망고의 조합이 어울립니다. 저는 그중에서 바나나와 망고 맛이 제일 좋습니다. 맨 위에 바나나와 초코가 반반 있고 아래 망고가 있습니다. 못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2. 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중에 바닐라 맛이 제일 좋습니다. 바닐라 맛이 깊고 진해 맛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소개해줬는데 저희 두 개 다 모르는 아이스크림인데 선생님 혹시 아세요? 저는 끌레도르도 알고 와도 아는데 이 바나나 초코 망고는 안 먹어봤거든요. 네, 끌레도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망고하고 초코가 들어있는 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예. 이게 그러면은 그런 36가지? 아니요. 그 하겐다즈나 약간 나뚜루처럼 편의점에서 파는 고급 아이스크림. 좀 비싸요. 네. 가서 이렇게 익어주세요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와도 그런 아이스크림이죠. 와는 그냥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아는 아이스크림은 누가바, 바밤바, 브라보콘, 메로나, 카페오레 이런 아이스크림. 지금도 아이들 좋아해요. 스크류바, 조스바. 스크류바. 여름은 지났지만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가을이 왔어요.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우리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간식이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세종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도레미송.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글레거든.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작은 솔방울, 라는 라디오고요. 시는 졸졸 쉬는 물, 다 함께 부르자. 도레미파솔라시 도도시라솔파미레 도미미 미솔솔 레파파 라시시 도미미 미솔솔 레파파 라시시 솔도라파 미도레 솔도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도. 와, 너무 재밌네요. 이 도레미송이 시대에 따라서 가사가 바뀌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도는 맛 좋은 도나스였거든요. 저희는 도라지. 도는 도라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도화지라고 했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특이하게 들었던 거는 우리 때는 라는 라디오에라. 저희 그것도 같아요. 근데 여기는 라는 라디오고요. 조금씩 이제 달라지나 보다. 말로 라는 라디오고요. 귀엽는데요?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예쁜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고민 상담과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손님의 신문 10답 해볼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띠는요? 돼지띠입니다. 네, 네. 돼지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탕수육 거의 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탕수육 그럼 찍먹, 부먹? 가리지 않습니다. 네, 탕수육 다 좋습니다. 네. 좋아하는 계절?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 중에서도 1월이요. 네.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겨울 방학이 길어서 좋았었어요. 네.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죠. 네. 방학은 정말 네. 너무 행복하죠. 진짜 어른이 되어서 방학이 없다는 게 네. 너무 슬픕니다. 좀 방학은 학생만의 특권이더라고요. 네. 학교 선생님들도.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은 클로디아의 비밀이라는. 클로디아의 비밀. 네. 너무 좋아하고. 완전 사랑합니다. 네. 그림책은 100만 번 산 고양이. 네. 네. 그 두 권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동화책으로 꼽아요. 예. 네. 클로디아의 비밀 왠지 선생님이랑 맞는다. 선생님 작품들이 대부분 무슨 걸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어딘가 모험을 떠나고. 예. 예. 근데 클로디아의 비밀도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네. 클로디아가 들어가니까 가출을 하면서 이제 클로디아의 동생 제이미도 귀엽고. 네. 돈이 많았던 그 그래, 동생. 맞아요. 네. 그래서 뽑혔던 동생. 맞아. 네.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네.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림도 되게 네. 독특하고. 네. 제가 그 사노 요코 그 작가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에세이도 막 읽었는데 되게 멋진 할머니셨어요. 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의외로 작가분들이 사노요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 그림책뿐만 아니라 선생님처럼 네. 그게 에세이 네. 그게 굉장히 좋다고. 네. 나의 보물 1호는 이제까지 제가 쓴 책들이요. 네. 자기 애가 네. 다 저의 일기거든요. 책이? 네, 다 저의 삶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제 일기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글을 쓸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만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슬펐을 때 썼던 일기들도 있고 제가 뭐 기뻤을 때 썼던 작품들도 있기로 해서 저는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사실 독자들은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를 보는 거지만 선생님은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선생님의 이제 여러 히스토리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니까 보물 1호일 것 같긴 하네요.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그러면 탕수육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탕수육이 맛있는 집이 또 은근히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탕수육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선생님 되게 행복하게 쉽게 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름 까다로워요. 입맛이. 그래서 탕수육이라고 다 같은 탕수육이 아니야. 바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탕수육을 먹을 때 이 집은 정말 또 오고 싶다 이런 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탕수육을 어디 가서 먹는 집에서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켜 먹으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바로 먹었을 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 위해서 절대 배달을 시키지 않는군요. 되도록. 갖고 오면 그 사이에 식으니까. 그리고 또 튀김의 파삭함이 줄어들 수 있기. 이해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요즘에는 달리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달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린이였는데 한 4, 5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잘했다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달릴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게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을까 해서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100m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500m 하고 700m 하고 1km까지 하고서 요즘에는 한 5km씩 일주일에 한 3번씩은 뛰어요. 선생님 그러다 나중에 마라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km 마라톤 나가는 게 지금 꿈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트레이너 같은 거 없이 선생님 혼자 그냥 동네를 뛰는 거예요? 네, 동네도 뛰기도 하고 이제 보통 러닝머신 위에서 좀 많이 뛰기는 러닝머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은? 근데 어른이 돼서 장점이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들 어른 되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다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려면 그 왜 신과 함께 그
만화를 봐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생에 다음 생은 없다. 이번 생이나 열심히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다음 생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생에 최선을 다한다. 다음 생은 없다.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즐겁게 놀고 쉬자. 일단 공부는 없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테니까. 뭐 재밌게 놀자, 신나게 놀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쉬자는 잘 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친구들이 왜 저도 그렇고 사실 핸드폰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런 시간을 아이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멍 때리는 시간? 네. 저는 뭔가 쉬는 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나? 아니 저는 되게 집에 있을 땐 항상 누워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누워서 뒹굴뒹굴. 네. 쉬는 것 중에 최고는 잠이죠. 네.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어라친의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김수빈 기자가 보내준 달묘 전설. 네, 칼림바 연주였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달묘 전설 뭐지? 했더니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의 삽입곡이더라고요. 저번에도 지지난주쯤에 우리 어라친이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이라는 연주곡을 들려줬는데 그때 들으면서 이거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그 곡도 이누야샤의 삽입곡이었고 이것도 이 이누야샤라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가 봐요.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고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봐야겠어요. 이렇게 두 명의 친구들나 그걸 연주한 거 보면 네, 봐야겠어요. 이거를 이번 달 안에 보는 게 새로운 버킷리스트 추가. 그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네. 다음 솜씨는 동시인데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예요.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네. 고양이가 찾아오나요? 김아인. 혹시 지금 고양이가 찾아오나요? 일정한 거리로 마주보고 있어요. 너와 좋은 기억들을 만들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꾹꾹 뭉쳤던 마음이 팽팽해져요. 다정한 날. 마음이 무지갯빛. 혹시 고양이가 찾아오나요? 한 발짝 한 발짝 너를 향해 달려가는 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와, 오랜만에 고양이 사연 나왔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길냥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어른들도. 예.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오늘 우리 길냥이가 어쨌다 그런 사연이 정말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양이 사연 좀 그만 보내라고 얘기할 만큼 오랜만에 고양이 시가 나왔네요. 마치 연애시 같죠. 그렇네요. 네, 예,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고양이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꾹꾹 뭉쳤던 마음이 팽팽해져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마음이 쫄깃하다? 약간 조금 팽팽해진 게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약간 뭐 꼬인 거 없이 좀 편해졌다는 것 같아요. 뭉쳤던 게 약간 불편하게 뭉쳤던 게 펼쳐진다. 긴장해서 뜻인가요? 팽팽해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역시 작가 선생님. 네. 그리고 고양이를 만나면 마음이 무지갯빛.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고양이한테 전하는 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좋은 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연 들어볼 텐데요.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너 구구단은 기억나니? 나는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놀기 시작했다. 끝나기 전까지 놀았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동해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 짚라인도 타고 BTS 버스 정류장, 도깨비 촬영지도 갔다. 원치 않은 오죽헌도 양양 바다 해수욕장에서 아주 센 파도에서 신나게 놀았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방학마다 가는 산무곡 마법 캠프를 갔다. 노느라 멍도 들었지만 정말 신나게 놀았다. 교회 수련회도 2박 3일 다녀왔다. 장기자랑도 재미있었지만
역시 비 맞고 한 물놀이가 제일 신났다. 단짝 친구들과 캠핑장에서 1박을 하기도 했다. 벌레가 많고 밤에는 좀 추웠지만 가장 재미있었다. 놀자 작은 도서관에서 밤도깨비도 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우리 팀만 있었다. 난 도착하자마자 파자마로 갈아입고 도서관에 있었다. 비밀 독서단도 했는데 그 비밀책은 베니스의 상인이었다. 포셔역을 낭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물론 미술관 박물관도 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스테카전도 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을 찍는다는 안드레아스 거스키 사진전도 갔었다. 유영국 전시회와 정영주 개인전도 다녀왔다. 개학하고 나서도 코로나로 못 만났던 친구들과 3년 만에 만나 파주에서 하룻밤을 함께 잤다. 전학간 남자친구와 밤에 한강에서 킹카누도 탔다. 물론 단둘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였지만 TV도 많이 봤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좋다. 아, 영화관을 안 갔다. 어제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바흐 전곡 프로젝트 클래식 공연을 2시간이나 들었다. 클래식은 지루했지만 밤나들이는 좋았다. 집에 왔더니 아빠가 물었다. 너 구구단은 기억나니? 와, 진짜 방학 동안에 엄청나게 놀았네요. 이것은 네. 네, 이거는 그냥 자랑이죠. 네.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빠가 구구단은 기억나니라고. 뭐 비 맞고 놀고 뭐 그 와중에 또 미술관, 박물관, 클래식 공연까지. 도서관에서 밤도 보냈나 봐요. 예.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파자마를 입고 도서관에서 비밀 독서단도 하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밤새 책 읽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건가 봐요. 네, 클로디아의 비밀을 이 친구가 체험을 했네요. 네. 비록 미술관은 네. 아니지만 네. 거기가 어쨌든 비밀 독서단이었으니까 클로디아도 몰래 숨어든 거였고요. 네. 정말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던 여름방학 같아요. 이렇게 여름방학을 놀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다니 진짜 부럽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재승현 네. 친구. 네. 너무 신나게 재밌게 논 이야기였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도 방학 때 동갑내기 사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촌네 집에 방학 내내 살았던 것 같아요. 가서. 아, 가까이 살았어요? 가까이는 아닌데 1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버스를 2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저 혼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외삼촌네 집에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또 그 집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외숙모한테 죄송한데 예, 주말마다 그 집에 갔고 방학이면 또 방학 내내 그 집에 가서 그 사촌 동갑인 아이랑 같이 영화를 많이 보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그냥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 네. 아니요. 저는 형제도 많아요. 저만 그렇게 갔어요. 혼자만 갔어요? 예, 왜냐면 저희 엄마도 이제 형제가 많으니까 사남매니까 한 명이라도 좀 어디 보내려고. 근데 그 친구는 그 집도 또 3명이었어요. 네. 그럼 뭐 여기서 한 명 가서 선생님이 그 집을 4명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데 저희 엄마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면은 외숙모가 또 왔니? 뭐. 아니 근데 외숙모가 너무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걸 해주셨거든요. 와 완전 최고인데? 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좋았고 그 동갑내기 사촌이랑 같이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라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만났으면 절대로 친구가 되지 않았을 사이거든요. 근데 왜요? 그 되게 자주 싸웠어요. 되게 자주 싸우는데 보통 학교였으면 절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피로 이렇게 엮인 사이니까 절교는 하지 못한다 해놓고서 또 친하게 놀고 또 이렇게 싸우고 놀고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우고 훅 삐져서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가요. 놀러 가고 또 전화해서 가도 돼? 그러면 또 오라 그러고. 네.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야 성격이 좀 어떤 어린이였어요? 사춘기 전에는 요즘 이제 MBTI 많이 하잖아요. 완전 아이였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되게 조용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외향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게 되고 이제 사람들 대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되게 조용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보건실에 가 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보건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인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아팠어요. 깨병인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주머니 속에 도로시라는 그 동화를 썼는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딱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그 일이거든요. 예. 병원에 가면 아픈 게 없다고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데 전 맨날 아파가지고 보건실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그냥 학교가 이제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건실에서 뭐해요? 누워서 자요? 그냥 뭐 선생님 머리 한번 만져주시고 괜찮으니까 돌아가 이러면 또 돌아가고
머리 한번 찍 눌러주시고 뭐 사실 약을 주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건실 되게 자주 갔어요. 와, 저는 보건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의외로 또 얌전한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뭐 부모님을 걱정시키거나 그런.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출판사에 글을 써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낸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네. 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공모전에 작품을 냈다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앞부분만 써놓고서 그냥 출판사에 보냈어요. 내달라고 무작정. 너무 근데 순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6학년 때요. 그럼 당연히 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출판사에서. 당연히 이제 거절의 편지랑 이렇게 같이. 거절의 편지도 왔어요? 네. 그 지금도 출판사 가지고 되게 있어요. 좋다. 어느 출판사예요? 두 번 거절을 당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출판사가 지경사라는 출판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 출판사는 예림당이라는 출판사였어요. 예림당 지경사. 그 당시 최고의 어린이 책 내는 두 군데 출판사. 네. 근데 두 편집자 모두 저한테 되게 정성스레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와, 되게 인간적이다. 근데 그때는 사실 감사한 걸 몰랐어요. 그때는 왜 내 작품을 안 내주냐 이러면서. 네. 편지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네, 속상했죠. 어떻게 내 작품을 몰라볼 수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모르고 제가 우체국 가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집에 뭐 소포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신 거죠. 얘가 대체 뭘 이렇게 했나 하면서 부모님 놀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면은 그렇게 두 번 거절을 당하고 그 뒤로는 다시 출판사에 안 보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 그때는 장편 소설이 나왔어요. 가출일기라는 장편 소설이 중학교 출판이 6학년 때. 됐어요? 네. 그 책은 지금도 팔고 있어요. 정말요? 네. 출판사에서? 네, 문학수첩 해리포터 나온 데에서 네, 그게 1997년에 내 책이 나왔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아직도 팔리고 있다고요? 네, 아직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소소하게 팔려서 인쇄가 들어와요. 절판이 안 됐다는 네, 절판이 안 됐어요. 선생님. 네. 오, 짱! 와, 세상에 중학교 때 이미 데뷔를 하셨군요, 작가로.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책 나오고 싶어가지고 공모전에 상을 받아야지 책을 내주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하이킹걸즈 상 받을 때까지 한 10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와, 근데 그러면 중학생이 딱 처음 보낸 원고가 책으로 출판이 됐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리고 막 새로운 삶을 막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책이 나왔는데 책이 잘 안 팔리고 그리고 막 제목도 막 가출일기니까 사람들이 막 제가 진짜 가출했다고 오해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작가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어린애가 책 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출판사에서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책이 딱 나오면 이제 나는 작가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 그냥 나는 여전히 그냥 중학생이야. 그냥 어린애가 그냥 책 냈네 이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조금 이른 나이에 이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번을 떨어졌다는 거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은 그 책이 출판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어딘가에 뭘 낸 거예요? 신춘문예. 신춘문예 되게 많이 냈고. 네, 신춘문예 정말 많이 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100편을 쓴 건 아니지만 이제 냈던 원고를 또 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편 소설 같은 거 뭐 이제 문학상 같은데 공모전 내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도 작품을 계속 쓰긴 썼던 것 같아요. 막 10번, 20번 이렇게 떨어지면요. 아, 나는 가망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지금 나이에 해서 100번을 떨어지면 못할 것 같은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춘이라서. 그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통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공부는 조금 덜 해도 된다 약간 그런 마음. 내가 학교에 좀 적응을 못해도 난 언젠간 작가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됐어도.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는 소설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기보다는 글짓기 대회? 뭐 그런 걸 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셨어요? 제가 왜 소설을 써서 보냈냐면 글짓기 대회 너무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상 받을 애가 아니니까 저를 안 내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왜냐면 딱 반에서 글 잘 쓰는 애들만 뽑아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막 부탁했는데 너는 상 못 받으니까 나갈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6학년 때 막 사춘기가 시작되고 보니까 너무 좀 약간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왜 모르시 이러면서 그럼 내가 책을 내서 짜잔하고 놀래켜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실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죠. 글짓기 대회 못 나갔을 네, 뿐이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네. 봤을 때는 글 잘 쓴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글 잘 쓰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또 짧은 글 안에 이렇게 완성도가 있고 예. 이렇게 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막 공상도 쓰고 막 그냥 뭐 끝도 안 맺고 막 이렇게 쓰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글쓰기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예, 충분히 그쵸. 네. 이렇게 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네요.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데도 100번은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난 안 되나 봐라고 포기를 하거나 했을 텐데 계속해서 저희가 100번 막 이러니까 되게 늦게 선생님이 성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하이킹걸즈로 블루픽션 상을 받았을 때 제가 시상식에 있었는데 수상자인 선생님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은 분이 수상자여서 그때 선생님 되게 20대였죠. 네, 제가 2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상 받았을 때가. 그때 네. 정말 젊을 때였거든요. 네. 야, 이렇게 젊은 작가가 상을 받았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100번 떨어진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글을 사랑하신다면 열심히 글을 써보시고 나중에 멋진 작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네, 칼림바 연주였는데 오늘 칼림바 연주가 많이 들어왔네요. 선생님은 악기 연주하는 거 있으세요? 전 피아노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준급으로 잘 치는 건 아닌데 지금도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선생님 집에 피아노가 그러면 저희 애가 이제 8살인데 작년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피아노를 사줬단 말이에요. 네. 안 치더라고요. 제가 가끔 쳐요. 네.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네, 저라도 쳐야죠. 우리 한희수 기자가 연주해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이 노래가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있던 노래고 저도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지금도 어린이들한테 계속 인기가 있나 봐요. 저는 이거를 네.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노래를 듣고서 되게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저는 몰랐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노래예요? 네. 저는 최근 한 10년, 20년밖에 안 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가사도 되게 슬프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희수 기자의 연주가 되게 좀 슬프지만 약간 서정적으로 울림이 있게 잔잔하게 연주가 돼서 되게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연 들려드릴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서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알차게 날려버린 여름방학. 우리 학교는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겨울방학을 길게 한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극과 극이어서 여름방학은 한 달도 안 된다. 휴가 며칠 갔다 오면 타임머신이라도 탄 건지 개학 2주 전으로 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학원 가고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반 애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방학 전이 되면 학교 대신 학원 안 가고 싶다고. 학원이 있는데 학교 안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쉬는 시간마다 통곡했다. 나는 학원이 조금밖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25일밖에 안 되는 쥐꼬리만한 여름방학에 학원까지 있다니 그 애들이 너무 불쌍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학원 대신 코로나를 겪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고 싶어서 코로나 걸리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 바이러스는 본 척도 안 하더니 내 피와 살이 되는 1년에 한 번뿐인 귀한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아는 척을 하면서 붙어온 것이다. 코로나 절정일 때 친구랑 밖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학교 다닐 땐 안 걸리고 방학에 걸렸을까? 게다가 격리 기간 중엔 내 생일도 있었다. 난 생일 때 외식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엄마랑 아빠도 동시에 걸리는 바람에 거실에 나올 수는 있었다. 언니는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어서 슈퍼 항체를 갖고 있기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처럼 언니는 일주일을 방에서 격리하며 지내야 했다. 물론 중간에 마스크 쓰고 잠깐 나오긴 했고 격리 마지막쯤엔 거의 나와서 지냈다. 우리도 그때 언니 방에 막 들어갔다. 그렇게 격리를 끝내자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격리 해제 날이 딱 여행 가는 날이어서 다행히 휴가까지 날리진 않았다. 그렇게 즐겁게 휴가를 갔다 오니 개학 일주일 전이고 난 방학 숙제를 한 개도 안 했다. 부랴부랴 단서 연습하고 그림 그리고 일기 쓰려고 했는데 젠장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개학 하루 전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놀았다. 역시 사람은 낭떠러지 끝에서 여유로워지는 법이다. 뭐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너무 재밌네요. 글을 너무 재밌게 썼어요. 네. 아니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신선하고 기발한 것 같아요. 뭐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줄 알았는데 놀았다. 네. 근데 너무 막 쥐꼬리만한 이런 것도 재밌고 젠장 이것도 재밌고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쓰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사람은 낭떠러지 끝에서 여유로워지는 법이다. 이 말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작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때 잠깐 놀면은 그게 또 꿀맛이잖아요. 그쵸. 더 놀고 싶고. 네. 네. 근데 너무 안 됐네요. 생일 중에 코로나라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심정도 너무 이해가 가요. 학교 다닐 때 코로나에 걸렸어야 되는데 방학 때 코로나에 걸리다니 막 그렇게 쥐꼬리만한 방학이었는데 맞아요. 저는 막 아파서 결석해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아파도 가야 된다고 그랬고 맞아요. 예, 아파도 갔죠. 진짜 초등학교 때는 전 휴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눈이 막 엄청나게 많이 그래도 학교는 무조건 가고서 혹시 학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와도 가긴 가고 당연히 가는 거고 뭐 홍수가 나도 학교는 가고 근데 요즘은 천재지변 같은 거 있을 때 휴교하더라고요. 이번에 홍수 때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옛날엔 당연하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알차게 날려버린이라는 제목이 딱 맞네요. 알차게 날려버린 여름방학. 이 사연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김혜정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2에 2를 더하면 뭐게? 2 더하기 4. 땡! 틀렸어. 2 더하기 4 맞는데?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눈치챘어? 2에 2를 더하면 덧니. 덧니? 숫자 2가 아니고 2였구나. 그래도 웃기긴 하다. 2에 2를 더하면 덧니.